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근로를 했다가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근로자 보호 조치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취재를 해보니까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즉, 온열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대상이 될 여지까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런 판단이 나온 적이 있는 건가요?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요. 다만 온열 질환 특성상 사업장마다 편차도 크고 또 계절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적정 온도라고 한다면 이게 몇 도를 가리키는지 이런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작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세우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두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부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고 좀 상식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온도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근로를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폭염 관련 기사인데 요즘 이 폭염 때문에 이제 정전되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너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폭염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라갈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가동률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곳곳에서는 정전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이 된 가구의 시민들,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돈이 좀 나가긴 하지만 인근 호텔을 이용하거나 또 카페에 가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이맘때면 전력 수요량도 예측하고 또 예비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좀 판단하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전력 수요는 오는 10일 92.5기가와트로 정점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전력 공급 능력은 103.8기가와트로 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빛 원전 2호기의 고장이나 5호기 정비 등으로 인해서 공급 능력 예상치가 기존보다 줄었는데요. 재가동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경우에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위이기 때문에 예비 전력도 좀 잘 관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몰카 성매매 판사 한국에선 로펌 같다. 참 씁쓸한 그런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현직 판사의 성비위 보도가 전해지면서 과거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한 사건, 또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힌 사건, 아마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각각 감봉 3개월과 4개월을 받아서 이 징계 수위 자체에도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 현재는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럴 때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좀 많아지게 되면 자칫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판사 징계의 경우는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면 현재는 정직, 감봉, 또 견책 등 3가지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면이나 해임은 빠져 있는 건데요. 성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을 한 해외 사례와는 좀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고 또 로펌에서 영입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법관 징계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당 차원의 논의까지 확대되진 않고 있고요. 또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법 개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자정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법조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만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인데요. 가난한 나라는 어쩌라고 의료진 빼가는 부자 나라. 그러니까 의료 양극화에 대한 그런 우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선진국들 역시도 의료진 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 의료진 영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아예 의료진 전용 비자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또 호주는 정부 차원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건 개발도상국의 의료진들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그렇게 의료진이 떠난 개도국의 보건 실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보건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한 55개 국가를 언급하면서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 나라들도 의료진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만 이후에 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민 자체를 막는 법안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기사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도 먹을 수 있다. 요즘 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계도 기간이 진행 중인데 이 소비기한 참고값이 좀 공개가 됐나 봐요. 맞습니다. 네.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우리가 바꿔가고 있죠.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서 표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정하거나 식약처의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유탕면, 또 조리김 등 식품에 대해서 참고값을 식약처가 공개했습니다. 네, 자 유탕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라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면도 말 그대로 기름에 튀긴 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흐르게 되면 기름 찌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기가 좀 꺼려지기도 했는데 이 라면은 그럼 소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유통기한은 92일부터 183일이었던 반면 실제 소비 가능한 기한은 104일부터 291일까지로 유통기한과는 한 100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은 유통기한이 183일이었던 반면 소비기한은 207일이었고요. 생햄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60일부터 122일까지였지만 소비기한은 69일부터 140일까지였습니다. 라면보다는 짧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까지 현재 식약처는 식품 50여 개 유형 550종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요. 우리도 좀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유통기한 그리고 소비기한 잘 구분을 해서 확인해야겠고요. 또 먹어야겠습니다. 네, 유통기한, 소비기한 잘 확인하시고 요즘에 또 여름철이라서 더 식품에 좀 유의해야 할 때거든요. 잘 유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